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었죠. 코스피는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2,550선을 회복을 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다만 어제는 IT와 금융 같은 대형 주도주보다 중소형주가 더 강했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1% 이상 오르면서 70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 710선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 역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더 많았었는데요. 오늘 장 분위기는 어떨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립니다.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해 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분석하셨습니까? 네, 제이준 코스메틱이 눈에 들어오네요. 예. 지난 10월 11일 5대1 액면병합과 1대1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상증자와 주식병합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제 FN 리퍼블릭의 제이준 코스메틱 지분인수에 따른 공동경영 체제 구축 일환으로 판나와 왕腾등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결정하면서 판나와 왕腾은 2015년 동사 설립 당시에 이진용 대표와 같이 사업을 추진해온 중국 총판 담당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교두보를 마련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주주가치 제고와 호가가 기존 10원에서 50원으로 상승하면서 저가 주식에 대한 우려가 소멸되고 유통 주식수를 일부 소각하면서 적정한 유통수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 업종은 2013년 중국 성장에 힘입어서 이익과 멀티플 상향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화장품주 대외 변수인 화장품 수출이라든지 중국인 인바운드 그리고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개선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3분기 매출액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최근에 매출 성장은 11월 광군제 물량 확대와 신제품 판매 호조에 기인하고 있는데 6월 중순 출시한 신제품이 8월 전체 마스크팩 판매량의 73% 비중을 차지하면서 신제품 출시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모멘텀은 11월 가동 예정의 신규 공장인데 캐파가 월 1,700만 장에서 월 4,000만 장으로 상당히 캐파가 많이 늘면서 물량 확대를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진출한 비중화권 지역, 즉 미국과 동남아 등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호실적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와 광군제 효과,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900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제이준 코스메틱이었고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저평가 실적주에 답이 있다. 주가 청신호 알짜주만 골라 잡는 신의 손 문상준. 사람도 주식도 미래가 있어야 한다. 적중률 높은 투자 이지훈. 예,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문상준 FA팀장, 이지훈 FA팀장 이렇게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추천주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에 추천해 주신 종목 수익률 자랑을 해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문상준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한섬인데요. 10월 19일에 주셨었는데 어제장에서만 7% 급등이 있었고요. 지금 14%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팀장님, 한섬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한섬은 SK네트워크스 패션 사업부 인수 이후에 안정적인 매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무난하게 3분기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성수기를 맞고 있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성복 브랜드인 타임 옴무나 시스템 옴무의 경우 20%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기존 충성심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서 실적이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최근에 한섬의 경우 랑방 스포츠나 이치하더를 비롯해 실적이 부진한 5개 브랜드를 정리한다는 발표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이로 인해 향후 수익성 개선도 기대가 되는 상황으로 추후에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지훈 팀장님은 지난주에 처음으로 출중에 합류를 하셨고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도 좋았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이나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10% 수익이 났었는데 오늘도 포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들을 거고요. 이지훈 팀장께는 오늘장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볼게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코스피, 코스닥은 좀 구분하지 않고 이제는 좀 업종별로 주가의 계절성과 내년에 좀 실적 모멘텀에 좀 같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11월, 12월은 연간 투자 성과를 좀 마무리하는 시기이고,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올해보다도 좀 내년 실적 전망으로 옮겨가는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11월에 코스피를 상회한 경험이 있는 이제 업종은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 그리고 미디어 교육, 소매 유통이고요. 이제 하회가 우세한 업종은 좀 철강, 산업재, 자동차 등으로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기준 이 추정치의 방향이 이제 계절성을 지지하는 업종은 반도체, 이제 IT 하드웨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상승장은 IT 대형주가 이끌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1월 투자는 좀 더 IT에 좀 더 집중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전일장 특징주를 분석해 볼 텐데요.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지금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향후의 성장성까지 알고 저희가 팻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LG 생활건강 볼 거고요. 어제장에서 3.3%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외국인 매수에 또 최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입니다. LG 생활건강부터 들어볼까요? 3, 2, 1. 네, 두 분 모두 지금 시점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문상준 팀장님. 네, 예. LG 생활건강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9월 말부터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사드 화해무드가 있기 전부터 화장품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중국에서 6%의 높은 이익 성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한중 관계 회복으로 사드 보복이 종결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2018년에는 업황 정상화에 따른 견조한 실적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단기에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로감으로 당분간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중장기 우상의 흐름은 유효하다고 계속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LG 생활건강의 경우 2018년 매출액이 6조 7,646억 정도로 작년 대비 8% 상승한 수치,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가량 되는 11% 상승한 수치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화장품 부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각각 13에서 13% 정도 성장을 하면서 전사 실적 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면세점은 전년 대비 14%가량 성장을 하고 중국 매출액이 전년 대비 43%가량 성장한 대략 한 4천억 정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 한 130만 원대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LG 생활건강의 주가는 9월 말에 84만 원대였거든요. 어제 종가가 124만 원입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요. 두 분의 의견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볼게요.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을 볼 텐데 지난달 30일부터 거래가 재개됐고 지난 4일간 주가가 20%나 올랐습니다. 어제장에서만 9% 급등이었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이번에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이번에도 긍정적인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문상준 팀장님. 네, 예. 대우조선해양 아시다시피 굉장히 긴 기간 좀 거래 중지가 되고 있었었죠. 근데 2분기 누적 매출액이 한 6조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가량 감소를 했지만 원가 절감이나 자구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영업 실적을 좀 흑자 전환하기도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해양 플란트 관련된 추가 공사 대금을 확보하기도 했고 인도 지연 지체 보상금 조정을 성공하기도 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이 좀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구조 조정이나
그리고 전사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서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갑자기 급반등한 실적이 조금 뭐 주가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더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만하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이지훈 팀장님은 다른 의견이십니까? 네네. 이제 지난 3일부터 좀 주식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됐죠. 네. 이제 재개 직후 좀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지난 6일부터 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8일 대우조선해양은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는데 올 2분기에 비하면 68%가 좀 줄어든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도 10%가 급락했고요. 이제 대우조선해양도 이제 일감 부족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지난해 수주절벽의 여파로 올 하반기 들어 좀 일감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3일간의 반등만을 보고 앞으로 주가 상승을 좀 점치기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까지는 좀 더 관망하시면서 좀 추후에 매수 타이밍을 좀 결정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11월 9일 목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었는데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고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9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역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잠시 뒤에 볼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볼게요.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는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1% 반등이 있었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소폭 더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이틀째 강세네요. 0.2%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주가도 다시 한번 1% 올라오면서 지금 주가는 41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2% 정도 조정받았던 네이버는 오늘도 추가적인 약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전력 판매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소식에 어제 한국전력의 주가가 강세였는데 오늘은 0.2%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먼저 봤고요. 지수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코스피가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26% 상승한 2,558선에서 2,550선 후반대까지 올라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710선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또 연중 최고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코스닥 상황도 살펴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로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3분기 실적 호조 소식을 전했던 셀트리온의 주가 어제 4% 가까이 급등이 있었고요. 오늘도 0.3% 정도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라젠이나 CJ ENM의 주가는 오늘 1%대 조정을 받고 있고 티슈진의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 4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차익 실현 매물로 어제는 하락이 있었거든요. 티슈진의 공모가는 27,000원이었고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는 53,000원대인가요? 네, 53,000원대이라는 것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더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볼 거고요. 예,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파라다이스 코미팜, 바이로메드, 휴젤, 또 SK 머티리얼즈까지입니다. 코스닥 쪽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순위 변동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휴젤의 주가가 지금 현재 좀 내리고 있죠. 예, 함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바이로메드도 오늘은 소폭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2.5% 강세이고요. 어제 8% 올랐었고 시가총액 6위에 등극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시장 출발 분위기를 먼저 봤습니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제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볼 거고요. 문상준 팀장님의 10위부터 공개할게요. 예,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인 10위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W카지노라는 소셜 카지노 게임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북미 시장에서 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종목인데요. 말씀드린 W카지노 모바일의 월 결제액이 지난 3월 이후 다시 1,1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4개월 연속 W카지노 결제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에 계절적인 비수기 효과와 그리고 DDI 인수에 집중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W카지노 결제액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정상적인 분기별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3분기 영업이익이 276억 원으로 동기 대비 172.5%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 매출액 같은 경우 1,072억으로 185%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48억으로 77.4% 늘어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증가세는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7일부터 5일간 W카지노 모바일을 통해 할로윈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일최고 매출이 54만 달러 그리고 월평균 한 43만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북미 소셜 카지노 시장 빅시즌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DDI가 마케팅 비용 감축으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고 연말에는 아웃소싱 서버 그리고 서버 사용료 등 운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올해 2분기 15% 수준이었던 DDI 영업이익률은 내년에 36%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 카지노 시장에서 4분기가 굉장히 최대 성수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걸 앞두고 있고 큰 폭의 실적 증가 기대감으로 주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9위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당기 수익률은 5,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 늘어난 수치였고 영업이익은 10% 증가한 6,800여 원, 그리고 매출액은 34% 감소한 7조 1,400여 원이었습니다. 발표 전 예상치 대비는 좀 소폭 하락한 수치로 주가 역시 5만 원 밑으로 좀 내려가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회사의 전체적인 펀더멘털 개선이 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컨센서스를 소폭 하락한 이유는 성과금 지급체계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그리고 585억 원과 금호타이어 관련 충당금 253억 원 때문인데요. 이 성과금 지급체계 변경은 과거부터 이어진 계절적 판관비 변동성을 없애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량담보 중심의 대출 확대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자산 건전성도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합병 이후 판관비 감소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IT 센터 통합 이전에 따른 고정비 감소 효과 등도 내년에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빌딩 매각 그리고 주식 처분 등의 일회성 비용도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SK하이닉스를 450만 주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을 920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이익에 대한 매각에 따른 이익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8위 종목은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유통주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고 있는데 롯데 하이마트의 경우 올해 3분기 매출액이 대형 가전의 판매 증가와 그리고 온라인 채널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1조 1,820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08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602억 원으로 각각 21%, 31% 증가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유통업종 중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부분별로 보자면 모바일과 PC 등 정보통신기기의 매출은 좀 부진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두 자릿수로 줄었던 TV 판매가 4에서 5% 회복세를 탔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에어컨 판매도 성장세가 지속됐는데요. 공기청정기, 청소기, 제습기 이런 소형 가전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0% 수준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최근에는 건조기나 공기청정기, 그리고 스타일러 이런 가전제품이 좀 다양화되고 있고 프리미엄 상품군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구매 횟수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하이마트는 2015년에는 한 2% 정도에 불과했던 온라인 비중이 올해는 18%로 예상이 되는데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소비 패턴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내년에 전반적인 소비 환경과 그리고 수요 개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개선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위 종목은 모두투함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81억 원 정도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2.27%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이긴 했는데요. 매출액은 13.2% 늘어나서 727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7.25% 감소한 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기도 했고 이로 인한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일단 사드 화해 무드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웃바운드 비중이 높은 여행사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런 이미지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호조로 지지난주 좀 움직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현실화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주가가 선반영하는 만큼 큰 수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 황금 연휴를 통한 고실적이 4분기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연휴 기간에 대략 110만 명의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연휴 기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비중이 높아서 10월 실적 같은 경우 평균 판매 단가와 마진 상승 효과가 누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가 문화가 확대되고 있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행에 대한 수요 공급의 확대로 호조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6위 종목입니다. 지난 30일 날 발표된 실적을 먼저 좀 언급을 드리자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5,532억 원으로 동기 대비 376% 늘어난 수치를 보였고 매출액은 26% 증가한 5조 2,118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32% 증가한 3,987억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7%나 상회한 수치로 최근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죠. 허리케인 합의 영향에 따른 정제 마진 개선,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른 레깅 효과 및 재고 효과가 대략 300억 원, 그리고 높은 가동률에 따른 판매량 증가 등의 이유로 정유 부분 호실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케인 여파로 북미 지역 정유 설비 가동률이 급감한 것이 정제 마진 급반등으로 이어졌고 마침 두바이 원유도 상승했기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됐습니다. 2분기 PX 설비 정기 보수에 따른 기회비용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화학 부분 실적도 전분기 대비 한 24%가량 개선이 되었고 3분기 계절적인 성수기 여행에 따라서 윤활기유 보유 부분 호실적도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LO일 같은 경우 배당성의 한 60%가량 유지가 되고 있는 배당 매력도 갖춘 주이기 때문에 매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저평가 실적주를 공략하시는 문상준 팀장님 15종목을 먼저 봤는데 지난주와 변동은 없었고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지윤 팀장님 종목 볼까요? 10위부터 공개 부탁드리죠. 예. 네, 12종목입니다. 네, 이번 OCI인데요. OCI는 이번 3분기 실점 영업이익이 787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깜짝 실적의 주역은 폴리실리콘으로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판가가 13% 상승하였고 출하량은 27%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수요는 올해 6월 말 보조금 축소 및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발동 관련 대책론 이후 둔화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수요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속적인 모듈 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개선된 가운데 중국 정부에서 태양광 설치량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설치 요건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OCI의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생산법인의 가동률 또한 빠르게 상승하면서 조기에 실적이 반영된 점을 보아 태양광 수요도 적어도 4분기까지는 좀 강하게 밀고 갈 가능성이 높고 18년도까지는 좀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2종목으로 선정하였고요. 네. 이제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0만 6천 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위 종목입니다. 9위 종목은 종근당인데요. 종근당은 지난 3일 3분기 기업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매출이 2,197억 원, 영업이익이 237억 원 냈는데 시장 예상보다 21%가 많은 영업이익을 내면서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여 많은 이들의 기대감을 좀 사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7.3%, 영업이익은 6.7%가 각각 늘어났고요. 분기 매출의 반을 차지하는 상위 10개의 의약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가 늘어나는 판매 호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 시리즈가 6.9%,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제토는 54.4%,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이모트는 25.6%, 이렇게 주요 의약품들의 매출액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추가적으로 종근당은 내년에 신규 도입 품목과 이제 출시한 신제품들의 판매 호조로 안정적인 실적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실적 성장과 신약 개발에도 좀 진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에서는 종근당이 개발하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이제 CKD506 임상 1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들은 기술 수출을 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지금처럼만 의약품들이 잘 판매 실적만 유지된다라면 내년 종근당의 주가는 좀 우상향 곡선을 띠고 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7월에 오너 리스크 이슈로 좀 주가가 추락하면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4개월 동안 그래도 꾸준하게 바닥을 잘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상승 국면에 맞이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는 14만 1,000원이고 네. 이제 손절가는 10만 5,000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위 종목은 테라세미콘입니다. 테라세미콘은 이제 중국 대규모 장비 수주 등으로 4분기에 또 이제 견조한 실적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3분기 매출액이 688억 원, 영업이익 1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가 상승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에 있었던 삼성 디스플레이형 반도체 장비 매출 인식으로 수익성이 추가로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4분기 실적은 10월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비전옥스로부터 대규모 디스플레이 장비를 수주한 점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투자에 따른 장비를 수주한 결과도 같이 반영될 것으로 보아 4분기 실적은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테라세미콘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그리고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 여력이 가장 많이 남아 보이는 아몰레드 장비 업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포트에 추가를 하게 되었고요. 네. 이제 매수가는 28,500원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4,500원, 목표가는 36,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위 종목은 S오일입니다. 이제 S오일도 좀 전에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S오일은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5,530억 원으로 컨센서스 수준의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여 부분 이 영업이익이 전분기 좀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이는 이제 정제 마진이 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으로 재고평가이익 및 긍정적 매긴 효과가 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학 및 기육 부분도 견조한 스프레드를 바탕으로 전분기 유사한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좀 3,900억 원으로 이제 전분기 대비 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나 여전히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정제 마진의 경우 비수기인 10월에도 그래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 겨울철 성수기 진입에 따라서 수요 회복이 좀 강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14년 말 이후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석유 제품 수요가 예년 대비 좀 크게 증가하고 정제 설비 증설은 이를 하회 정유업체들이 좀 가동률 레벨이 높아졌죠. 향후 2, 3년 동안 정제 설비 증설이 좀 제한적이어서 마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머징 국가에 이제 뭐 경기 회복으로 등경유 수요가 좀 추가적으로 회복될 경우에는 정제 마진은 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초대형 석가 프로젝트 완공을 좀 앞두고 있어서 4분기의 주가 선 반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의 주요한 변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제 마진의 추가 개선 여부와 그리고 18년도에 신규 프로젝트 완성에 따른 이제 수익성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6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1만 5,500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 종목입니다. 6위 종목은 리더스 코스메틱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한 8, 9% 정도 오르면서 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알려져 있는 11월 11일 좀 광고문제를 앞두고 화장품 업계가 이제 광고문제 대첩에 좀 나섰죠. 이제 화장품 업계들은 최근 한중 외교부의 한중 보건 발표에 힘입어 이번 광고문제를 이제 중국 시장 공략과 중국 관광객들 그리고 그러니까 유커 유치의 마중물로 삼겠다라는 좀 기대감이 적용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작년 광군제에도 리더스 코스메틱은 마스크팩 판매 실적이 탑3 안에 드는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 광군제에서도 좀 마스크팩 판매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더스 코스메틱은 중국 사드 보복 완화뿐만이 아니라 한국 방문 중국 관광객 수의 감소세의 둔화 그리고 이제 미국 현지 시장 진출을 통한 이제 성장 기대감까지 고려한다라면 이제 이번 올해 4분기와 18년도 실적을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올라온 상황이지만 아직도 적절한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보유하고 계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4만 5천 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를 잡고 매매를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지훈 팀장님의 종목을 받고 잠시 뒤에 탑5 종목도 공개해드릴게요. 저희 이번에는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문상준 팀장님의 관심 종목이기도 하시죠. 제이존 코스메틱 봐드릴게요. 2722님께서 문의 주셨는데 매수 가격이
17,100원, 비중 30%십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제가 추천할 당시에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100원을 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이미 조금 뭐 이익을 보시긴 하셨지만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더 충분히 상승을 기대하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보자면 일단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길지만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무려 한 60%나 상승한 수치 보였습니다. 사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실적은 굉장히 견고한 실적을 보이고 있었었는데요.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대략 232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한 450%가량 증가하기도 했죠. 그리고 앞서 이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앞서 광분제를 앞두고 있는데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만큼 그런 시기적인 또 실적 또한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구매하셨던 뭐 가격 대비 10%가량 충분히 수익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0원 언저리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수익을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이준 코스메틱 잘 잡으셨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8,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번에 문자 또 볼게요. 셀트리온을 사셨습니다. 5329님께서 코스닥 대장주죠. 17만 4천원에 셀트리온을 100% 매수를 하셨는데요. 다소 좀 걱정이 되실 것도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 양상이어서 이준 팀장께 여쭤볼게요. 네, 이제 셀트리온은 17만 4천원에 이제 보유 비중은 100%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포트의 보유 비중이 100%한 점이 좀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는 말씀 우선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보유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지만 물론 그만큼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네. 100%를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역시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에 대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이 이제 크게 이제 시장 추정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였죠.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2,300억 원으로서 이제 전년 대비 37%가 좀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1,401억 원으로 이제 전년 대비 89.3%, 순이익 역시 1,140억 원으로 이제 전년 대비 94%를 기록하여서 이제 막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램시마의 뭐 글로벌 판매 지속 확대 및 이제 후속 제품 트록시마 유럽 점유율 증가로 인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호재도 있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20만 원 선까지는 좀 무난하게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좀 조정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조정이 끝나시게 되면 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포트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그때까지 조정 단계 이후에 반등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견딜 수 있겠다 싶으시면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견딘다라면 100% 충분히 좀 괜찮은 보유 비중을 생각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너무 100%는 관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봐드렸고요.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거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 연결해 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덕산 네오룩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OLED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분기 실적이 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뭐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둔화됐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2018년 실적이 무엇보다도 크게 이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뭐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에는 국내 뭐 최대 고객사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도 OLED 양산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18년은 뭐 영업이익, 매출액 모두 다 뭐 최소 30에서 50% 이상은 뭐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무엇보다도 중화권 OLED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사가 다변화된다라면은 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성이 분명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지속적으로 횡보하다가 뭐 지금 이 횡보 국면에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도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가격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7,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덕산 네오룩스는 어제 오늘 강세인데 지금 4% 급등이거든요. 지금 가격대 매수 가능하겠다 주셨고 27,500원 목표 가격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가겠습니다. 5위부터 1위 종목이 있고요. 문상준 팀장님 공개해 주시죠. 네. 5위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120억 원으로 각각 19%, 11% 상승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네이버와 그리고 라인의 광고 매출이 호조를 보여서 그 성장률이 회복됐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에도 국내 모바일 쇼핑 그리고 네이버페이 성장에 따른 네이버 쇼핑 광고 플랫폼 매출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높은 매출에도 네이버는 항상 비용 과다로 인한 수익성 저하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지속적인 인건비 증가와 그리고 네이버 본사의 네이버페이 및 인공지능 광고 관련 마케팅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라인의 마케팅 비용 감소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내년 하반기 네이버의 마케팅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음성인식 스피커인 웨이브와 그리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어웨이 등 국내외 시장에서 AI 상품 출시로 내년 1, 4분기까지는 적극적인 마케팅 비용 집행이 계획되어 있지만 이에 따라 단기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광고 매출 증가 본격화가 예상되는 내년 중반부터는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로보티스 연구 성과를 공개하면서 기술에 대한 기대감 또한 가지고 있고 일본 및 해외 시장의 상승세로 장기적인 움직임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위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국내 ODM사와 달리 제약 CMO 사업도 영위를 하는데 주 고객은 국내 제약사로 특허 만료나 특허 만료 직전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죠. 한국콜마는 지난 2년 동안 생산량 증설을 단행해서 캡슐제 등 내용 고형제 생산 능력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CMO 매출액은 각각 1,981억 원, 그리고 2,3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7%, 21.1% 중간 수준으로 내년까지 호실적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화장품 해외 법인의 해외 지역 ODM 수요 증가로 2020년까지 해외 지역의 매출 비중을 현재 10%에서 23%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과 북미 지역 해외 법인 총 매출액이 신규 주문 증가로 올해와 내년 각각 1,530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1,9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 그리고 24.5% 증가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출시된 애터미 신제품이 30만 세트 판매되면서 화장품 매출을 크게 기여했었는데요. 이 브랜드 효과는 4분기에도 지속 반영이 되면서 매출과 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3위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지난 3, 4분기 매출액이 8조 1,0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 7,372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가 있었죠.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올해는 단 한 분기 만에 거둬들인 굉장한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적 이후에 큰 반응은 있지 않았지만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실적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세가 있더라도 결국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도시바 메모리 인수 효과로 인한 잠재적인 경쟁자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 그리고 SK 약점이었던 SSD에서 기술 협력 가능성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호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3분기 최대 실적에 이어서 4분기에는 최초로 4조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실적 부분에서 더 언급을 드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기존보다 달리 길게 이어지는 슈퍼 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는 꽤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업황은 서버 및 모바일 수요 확대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모바일 D랩은 갤럭시 노트 8과 그리고 아이폰 시리즈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고 이어지면서 상반기와 달리 수요가 회복될 전망입니다. 자, 2위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모바일 부품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1조 7,87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59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9.1% 그리고 171.9%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방학솔루션 부분 3분기 매출이 전분기보다 60%가량 증가한 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4분기에는 2조 원 가까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으로 하반기 큰 폭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공급사인 애플의 아이폰 8이 좀 판매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이 좀 있지만 아이폰 8 플러스의 경우는 생각보다 양호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폰 10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는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 아이폰 10의 듀얼 카메라를 독점 공급하고 있고 3D 센서 모듈을 처음으로 탑재하기도 했는데요. 이 올해 아이폰 10의 출하량이 3,500만 대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추가 생산분이 대략 4,000만 대에서 4,500만 대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폰 10의 공급 우려로 주가가 크게 반영하고 있진 않지만 본격적인 출시 이후 호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위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역시나 지난 10월 말에 30일 날 발표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매출 같은 경우 26% 증가한 1조 8,41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706%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1,032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 특히 삼성전기가 1,000억 원 이상의 분기 영업이익을 올린 건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 무려 8분기 만의 일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는데 갤럭시 노트 8에 들어가는 듀얼 카메라 물량의 70에서 80%가량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8 열풍의 최대 수혜 기업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탑재된 듀얼 카메라의 경우 일반 카메라보다 마진율이 꽤 높기 때문에 삼성전기 영업이익 개선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출시도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 애플의 MLCC를 공급하고 있고 OLED를 채용한 아이폰 10의 디스플레이용 연성 회로기판, 이것이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하는 간접 거래선이기도 합니다. 아이폰 10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 이후 현재보다 큰 폭의 실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주력 제품인 이 MLCC 업황은 계속 좋았지만 하반기 남은 올해나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금보다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 진입과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 등으로 MLCC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예년과 달리 비수기인 4분기에도 계절성 영향을 벗어나서 실적 호조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보실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문상준 팀장께서 들고 오신 10종목을 모두 공개해드렸고요. 이번에 바로 이어서 이지훈 팀장님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5위 종목입니다. 5위 종목은 이제 휴비츠인데요. 휴비츠는 안과 진단기 기업이죠. 지난 3일 휴비츠가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3%가 감소한 21억 원을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잠시 좀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이제 보급형 신제품 개발 비용 처리 등의 일회성 요인으로 보고 있어서 영업이익 부진은 본업과 관계성이 적고 4분기 신제품 출시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7일 광학 현미경 사업 철수를 통해 그동안 부진을 만회하고 4분기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신사업에 쏟았던 역량을 신제품 출시에 집중함으로써 외형 성장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휴비츠는 본래 하이엔드 제품이 주력 상품이지만 이번 출시 예정인 신제품은 보급형 장비가 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동유럽, 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중저가 보급형 장비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3년간 경쟁사들의 신제품 출시가 없었더라는 점까지 감안해 본다라면 이번 신제품 출시는 올해와 내년 매출 성장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5위 종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시해드리는 목표 주가는 18,500원이고요. 손절가는 12,8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 종목입니다. CJ ENM인데요. 이게 이제 전일장 특징조로도 한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CJ ENM은 한중 관계 개선과 이제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 상승폭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드라마 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CJ ENM의 자회사로서 작년
5월에 좀 분리되었죠. 최근 대표작으로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도깨비를 좀 대표작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난 30일에 이번 달 30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으며 예상 시가총액은 1조 원을 기대하며 많이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장 이슈에 따른 긍정적 모멘텀이 이번 달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비유해드리자면 네이버가 라인을 상장사를 해서 상장 전후 200일 전후로 해서 지분 가치에 모회사 주가가 연동되는 모습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성이 주목되는 핵심 자회사 상장을 앞둔 모회사의 주가 움직임은 대체로 상향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이제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른바 사드주들의 상승 장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계기로 콘텐츠 유통 및 공동 제작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고요.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CJ ENM의 중국 비즈니스 활성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위 종목으로 편성했습니다. 네. 제가 제안해드리는 매수가는 88,500원, 손절가 8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02,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쇼박스입니다. 쇼박스는 3분기 연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50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9.6%가 증가한 8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최대작이었던 택시 운전사가 1,2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역시 이제 살인자의 기업법 역시 이제 266만 명의 관객을 돌파함과 동시에 수익이 1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영업 실적이 좀 부진으로 고생을 하였죠. 근데 이런 3분기 호실적과 함께 인도네시아 영화 개봉, 미국 투자, 그리고 중국 영화 추가 제작 등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미국 헐리우드 영화는 이제 SK이라는 엔터테인먼트사가 제작 및 투자를 주관하는 내년 개봉 예정작인 더 위도우의 지분 투자를 확보를 하였고요. 인도네시아 영화 포레버 할리데이 인 발리라는 이제 공동 제작자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할리우드 영화 투자 효과와 더불어 중국에서의 사업 재개로 내년 실적 모멘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쇼박스는 지난 2년 대비 약 30% 가까이 저평가된 밸류에이션도 좀 주목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대비 주가가 상승폭이 좀 크지는 않았으나 지금 아직도 매수 시기로 보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절가는 5,000원, 목표가는 7,3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위 종목입니다.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 역시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난 이제 2일이었죠. 3분기 영업 실적을 좀 발표하였고, 대림산업은 3분기 실적 매출은 이제 3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1,900억 원으로서 이제 전년 대비 39%, 51%가 증가하여 시장 예상치를 크게 초과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 이런 발표 이후에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주가가 한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분기 대림산업의 이익 증가의 원인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매출의 증가, 두 번째는 해외 흑자의 지속성,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정적인 유화 사업을 좀 손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누적 아파트 분양 증가에 따른 주택 매출 증가는 2018년도에도 지속될 전망이고, 저수익 공사 준공으로 인한 이제 사우디 시공법인 DSA 등 해외 현장 흑자도 좀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변동성이 좀 적으나 제품 다각화를 통해 유화 사업도 안정적인 수익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예상보다 빠른 주택이익 증가와 해외 불확실성 해소로 반영하여 2017년도, 18년도에도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회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과 수주 감소에 대한 우려가 좀 컸었습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이미 부동산 정책 리스크가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지속하여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강조했던 말이 이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이제 무소식이 희소식인 현재 국면에서는 대림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 홀딩하시고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9만 원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3분기 시장 기대치를 넘는 실적으로 추정 이익을 증가하면 대림산업의 기업 가치에 대한 저평가는 더욱더 부각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84,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1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넷마블 게임즈입니다. 이 종목 역시 제가 저번 주에 계속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저번 주에 11월에 출시될 테라 M 이외에도 세븐나이츠 2와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출시에도 좀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넷마블 게임즈가 블레이드 앤 소울 신작을 공개할 거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18만 원 선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지스타 2017에서도 세븐나이츠를 공개할 거라는 소식까지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좀 보탰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였죠. 넷마블 게임즈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1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3%가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3분기 해외 매출은 4100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71%나 차지하는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6월과 8월 각각 아시아 11개국과 일본 등에 출시한 리니지2 레볼루션이 현재에서 높은 인기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슈사항이 하나 있는데 올해 12월에 다가오고 있는 지수 정기 변경 시즌, 지수 변경에 따른 이제 최대 수혜 종목으로 넷마블이 좀 꼽히고 있는데요. 12월에 유동 비율 변경 예상 종목들 중 하나로서 3천억 원 이상의 이제 수준의 보유에서 물량 해지로 인해 유동 주식이 좀 급등함에 따라 넷마블 게임즈가 약간 주가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량이 많다라는 점은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수정기 변경 시즌 전에 약간 손절을 하신 후에 지수 변경을 보시면서 주식을 좀 더 관망하신 후에 다시 물타기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제시하는 이제 목표가는 24만 원까지 과감하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훈 팀장님의 넘버원 종목 넷마블 게임즈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을 봤는데 S51이 추천으로 겹쳤었고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문상준 FA팀장님, 이지훈 FA팀장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2부의 마지막 코너이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오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뒤에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의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예, 매일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을 위해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LG부터 대웅제약까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대웅제약은 장중에 또 신고가가 경신이 되네요. 지금 현재 2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20%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볼게요. 예, 한원시스템은 오늘 장중에 3% 오르던데 10월 23일에 추가 매수가 됐고요. 지금 마이너스 수익권이지만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미반도체와 AJ렌터카는 지금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나란히 11%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롯데 하이마트도 수익권이죠. 다음 종목 더 볼게요. 환인제약, 동아약품. 동아약품은 오늘 장중에 2%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명문제약, 두산인프라코어, SL까지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가장 최근에 주신 종목들인데요. 삼성생명과 LG화학, 대림산업까지 모두 보유 관점이시고 대림산업은 지금 3%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보죠. 코스모 신소재, 서울식품, 일진디스플레이, 카카오, 한온시스템까지 모두 변동 없고요. 고수익을 내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리뷰 들어볼까요? 예, 9월 20일 날 추천드린 대웅제약 잠시만요. 오늘도 1.52% 2,000원 정도 올랐네요. 자, 어저께 대비 한 20% 정도 수익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얘기합니다. 자, 힘 있는 종목은 수익 나는 종목들은 본절이 올 때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가격이 올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는 전략으로 하시면 이처럼 수익률이 높아질 겁니다. 자, 3차 목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4만 3천원까지 대웅제약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까지 물량 축소 조금씩 하면서 계속 호징하시고요.
3차 목표가가 도달했다고 100% 팔지 마시고 일부 팔고 또 1차 목표가나 본절 올 때까지 나머지 있는 물량을 계속 갖고 하신다면 지금처럼 주식 또한 단순하게 해주신다면 수익 나는 종목, 손실 나는 종목 똑같이 수익 나는 종목 끝까지 홀딩, 손실 나는 종목들은 반드시 손절가에서 100% 청산 후 현금화 또는 힘 있는 종목에 물량을 실어 주신다고 하면 누적으로 수익 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웅제약은 신동관 대표님의 2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3차 목표가가 다시 제시가 됐습니다. 14만 3천 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 지시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는 항생입니다. 항생 분명 얘기했습니다. 10월 19일 날 거의 한 700특이 빠진 이후에 한 11월 6일까지 거의 그 박스권에서 했는데요. 11월 7일부터는 돌파했습니다. 추세는 항생은 뭐랬습니까? 상방이라고 했습니다. 그 10월 19일 날 고가를 돌파하면서 항생도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항생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보겠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는 28,849가 내려올 때마다 매수.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할 분들은 28,747이 내려올 때마다 매수. 다시 한번 항생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가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오일. 어저께 오일 발표였죠. 어저께 57.92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오일은 뭐랬습니까? 10월 20일부터 추세는 살아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의 51달러에서부터 거의 800틱이 올라갔습니다. 800틱. 자, 주식처럼 해외 선물도 방향에 맞춰서만 매매해 주신다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일.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는 56.21이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55.54에서 안 오면 안 산다 생각하시고 기다리는 매매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어저께 그저께 이제 추세가 약간은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약간 상방 추세였다. 자, 오늘도 공격적 매수,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내려올 때마다 금도 매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1279.7 내려올 때마다 매수.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1276.2가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 오늘 추세는 횡보 상방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 10월 26일 대비 하락은 하지만 횡보식으로 반등하면서 내리고 있습니다. 자, 유로 FX 매매하실 분들은 오늘도 횡보 하방으로 보시고요. 공격적 매도가 1.16 28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하방. 좀 더 안정적으로 매도 치실 분들은 1.16 420이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입니다. S&P는 아시다시피 외환용 신동안이 계속 거의 6주 연속 상방이라고 얘기했던 종목 S&P. 다만 그날 눌릴 수도 있고 횡보일 수도 있지만 추세는 살아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 2587.25가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요.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2581.50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강력하게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도 대응 전략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은 필사 종목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예. 코스피와 선물, 해외 선물, 주식 다 동일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나는 종목은 계속 갖고 온다. 손실 나는 종목은 자른다. 선물과 해외 선물은 그 방향에 맞춰서만 대응해 주신다. 역방향 매매, 물타기 매매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 코스피 지금 약 하락으로 빠지고 있죠. 어찌됐든 지수로는 2507.94가 깨지지 않으면 상방입니다. 그러나 그날 횡보와 눌림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힘 있는 종목 또는 현금이 있는 분들은 눌릴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선물은 오늘은 서울경제TV 인터넷 방송에서 매도로 오늘은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매도지만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334.25가 깨지지 않으면 아직까지 상방입니다. 지금 현재 337.35입니다. 자, 요걸 맞춰서 필살 종목 드리겠습니다. 원익 QNC입니다. 종목 코드 074600. 참 현재 0.4% 50원 올랐네요. 지금부터 사도 되겠네요. 자, 동사는 반도체 제조용 석영 제품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세라믹 제품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2017년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5%가 증가한 919억 정도 됐고요. 영업이익 또한 63.3%나 증가한 163억 정도 기록을 하였습니다. 삼성전자 및 평택공장 증설 효과 및 해외 장비사들의 발주 증가로 외형 확대와 수익성 향상을 달성하는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매수해도 되겠고요. 현재가 자, 목표가는 13,75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1,050원으로 제시할 테니까는 손절가가 오면 어떻게 돼요? 3분봉에서 5분봉 떨어지면 6띠 빠지면 청산. 목표가 도달하면 물량 50%에서 90% 청산 후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하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코스피의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고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G20개국 가운데 올해 상승률이 가장 높은 3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 코스피 오름세를 보였고요.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아르헨티나, 터키 수준이었거든요. 끝까지 시장 흐름 잘 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